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예, 올해 하반기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 또 회의를 앞두고 지금 금융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금융시장부 이규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번 금통위 회의, 이 금융시장에서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죠? 네, 대체로 시장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행 3.5%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금통위를 앞두고 채권시장 종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99%가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99%요? 그렇죠. 네. 남은 1%는 인하를 예상을 했고요. 만약에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네. 최근에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엔 이르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네네. 이렇게 둔화했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반등하고 있고요. 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도 물가의 불안 요인입니다. 네. 또 단순히 물가만 놓고 보면 안 되는 것이 최근에 환율도 굉장히 불안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환율이 추가로 오를 수가 있겠죠. 한국은행은 원하지 않는 그림일 겁니다. 네. 또 부동산 가격을 얘기를 해보면 부동산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는데 이것도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한번 보면 이창용 총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대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서 통화정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 금리를 내리기엔 아마 가계부채 문제도 눈에 밟혔겠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면 당연히 가계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출 받지 않고 집을 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무니까요. 그런데 또 가계부채 관리 의지도 강조를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견이 없다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정도가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현재는 한 93% 정도 되거든요. 100%를 웃돌다가 많이 내리긴 했는데 예. 최근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만 따져도 지난달 5조 3천억 원 넘게 불어나면서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증했는데요. 네. 이번 달 들어서는 나흘 만에 2조 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 좀 부동산 대출 영향이 좀 크겠죠. 그렇죠. 네. 대다수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포모라고 하죠. 나도 빚내서 집을 사야겠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겠죠. 뒤처질 수 없다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또 금리 상승기가 오거나 아니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내수가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빚 갚느라 소비를 못하기 때문이죠. 네네. 만약에 빚을 못 갚는 상황까지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 위험도 있고요. 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금리 인상기에 디레버리징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다시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창용 총재가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그렇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예.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성장률 전망 2.5% 달성은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상방 압력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이는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겠죠. 예.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좋으면 당연히 물가에도 상방 압력이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물가 안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 경제 성장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결국 물가는 이제 목표치보다는 목표치까지 가려면 좀 남았고, 그렇죠. 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지금 또 이제 경기 회복세도 생각보다 좋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엔 좀 이른 측면이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게 바로 어제 나온 발언이니까 당장 내일 회의까지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뀔 일도 없겠죠.
네. 신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미국도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 중인데 또 이제 미국 연준의 움직임을 보고서 한국은행이 움직이려는 것도 아마 생각을 해야겠죠? 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은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네. 저희 방송 시청자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다소 부진했습니다. 고용 증가폭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네. 실업률이 올랐죠. 또 4월과 5월의 고용 수치도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결국 이런 고용 지표가 미국 경기의 냉각 조짐으로 해석되면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네. 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앞당겨진다는 점에서는 한국은행 정책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죠. 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동결이 유력한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데 그렇죠. 향후 통화정책 힌트를 찾으려면 이번 회의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금통위는 동결이 유력하고 방향도 아래라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언제죠. 네네. 이를 가늠하려면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수 의견 등장 여부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두 명의 금통위원이 인하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 명까지는 시장에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두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네. 만약 소수 의견이 두 명까지 나온다면 이는 향후 금리 인하의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시장 전체 금통위 전체를 대변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옵니다. 예. 만약에 내일 소수 의견이 등장하더라도 네네. 8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통위원이 7명이니까 과반이 돼야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4명이 금리 인하를 마음 먹어야 실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인데 네네. 2명의 소수 의견이 낸다고 하더라도 8월에도 2명이면 결국엔 또 동결입니다. 3명이더라도 동결이죠. 네네. 실제로 그 손범기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는 소수 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금통위의 일치된 신호가 아니라 비둘기파 진영을 대변할 것이라면서 8월이 아닌 10월 금리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소수 의견뿐만이 아니라 포워드 가이던스도 중요합니다.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3개월 시기 내에서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올해 2월부터 한 명의 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내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단 내일 인하 소수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근데 소수 의견을 빼고 보더라도 다른 분들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몇 명이나 열어둘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8월이 아니더라도 10월 금리 인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10월은 이제 3개월, 10개월 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3개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는 위원 수가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더 많아져도 이게 8월인지 10월인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금통위 결과가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네, 우선 금통위에 가장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채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인하는 아니겠지만 네. 조만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시장 금리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네네. 곳곳의 3년물 금리가 지금 3.1%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5%임을 감안하면 네. 40bp나 낮은 수준이죠. 근데 보통 금리를 25bp씩 조절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의 한 번 반 정도는 이미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넘게 반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 의견이 중요한데 만약에 소수 의견이 한 명 출연한다고 하면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상대로이기 때문이죠. 네네. 그리고 그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의원들도 한 3명 정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이게 시장에 일치된 전망이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소수 의견이 없이 만장일치 동결이 된다면 금리는 다소 오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반영해 놓은 게 이제 튀어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소수 의견이 나오고 8월에 내릴 것이다. 이런 것을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만장일치 동결이 된다면 8월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아, 네. 시장에서는 3년물 기준으로 한 3.15% 정도까지는 뛸 수 있다. 지금이 3.1%니까 네, 네. 5bp 정도는 뛸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측면에서는 네, 그렇죠. 외환 시장도 봐야죠. 네. 외환 시장도 이번 금통위를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금리 인하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만약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한 2명 정도 나오고 3개월 후 금리 인하를 열어둔 위원이 한 3명, 4명까지도 나온다. 네. 그러면 8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9월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9월이 대세죠. 그렇죠. 네. 9월이 대세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9월인 거죠. 네. 그러면 한국은 8월, 미국은 9월. 아, 그러면 한국이 먼저 내린다는 네네. 얘기겠죠. 그러면 달러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쉽게 빠지진 않겠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환율을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네. 일단 내일 금통위가 있는데 내일 밤에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비둘기 팔아서 달러원 환율에 상방 압력을 가했는데 네. 물가가 둔화하면 그건 또 달러 약세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달러원 환율은 또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 내일 금통위가 비둘기 파적이라도 섣불리 달러원 상승 베팅하기는 좀 조심스럽다. 일단 금통위가 비둘기 파적이면 환율이 좀 올라가겠지만 물가 지표를 좀 대기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출렁출렁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